할아버지, 제발 눈을 떠보세요. 동생이 약을 잘못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케냐 마사이마라 초원의 작은 마을에서 들리는 제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이족 출신의 아미나입니다. 우리 마을은 케냐에서도 가장 깊은 오지에 있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글자를 읽지 못했죠. 특히 여성들은 더 심각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표를 읽지 못해 늘 속았고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읽지 못해 약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전통 의사였어요.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을 알고 계셨고 독사에 물린 사람도 살려내실 정도로 의술이 뛰어나셨죠. 하지만 그 귀중한 지식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늘 한숨을 쉬셨어요. 아미나,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단다.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였어요. 우리의 전통 지식은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옛날에는 20가지가 넘는 말라리아 치료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3가지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뭄을 예측하는 전통 지식도 있었지만 그것을 아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영영 잃어버리게 됐어요. 영어나 스와힐리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정부에서 교사도 보내주고 외국 단체에서도 여러 번 도움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 마사이족의 발음과는 너무 달랐고 문법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동생 라일라의 죽음이었어요. 15살이었던 동생은 심한 열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처방받은 약을 잘못 먹고 목숨을 잃었어요. 글을 읽지 못해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였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약을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까 두려우셨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문자도 없는 미개한 부족이라며 비웃었고 그들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수군거렸죠. 청년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요. 문자도 없는 부족으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요. 학교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다른 부족 아이들은 책을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들도 점점 우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사이 아이들은 어차피 안 된다며 뒷자리로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독사에 물리신 거예요. 평생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해 오셨던 할아버지였는데 정작 본인이 물렸을 때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치료법을 기록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부족 최고의 의술을 가진 분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할아버지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때 운명처럼 한국의료봉사단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작은 책 한 권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어서요. 이쪽이에요. 마을 입구에서 한국 의료진을 맞이하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낯선 아시아인들이 무거운 의료 장비를 들고 오는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수많은 의료진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독사에 물린 지 2시간이 지났고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김민준 선생님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진찰하시더니 신속하게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치료법을 기록해두지 않으셨나요? 김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글을 몰라요.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때 김 선생님의 얼굴에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의료진들은 마을 회관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500년 전 한국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귀중한 전통 지식이 사라져갔죠. 그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자로 우리 마사이어를 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하셨고 마을 어르신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언어의 특징을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글의 과학성이었어요. 우리 마사이어에는 영어나 스와힐리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소리들이 많았는데 한글은 이런 소리들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해 주실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마치 우리말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김 선생님은 한글의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문화유산이에요. 이제 이 위대한 문자로 여러분의 지혜도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며칠 뒤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할아버지께 독사치료법을 여쭤보셨고 그 내용을 한글로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의 지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니.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하셨죠.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전통 의술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며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신 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으셨고 비록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마침내 올렘보라는 이름을 한글로 쓰는데 성공하셨죠.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들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도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이런 감동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문맹률이 높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맹을 퇴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마을의 밤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칠흑 같던 어둠 속에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학생들이 어느새 수십 명으로 늘어났어요. 마을 회관은 매일 밤 북적였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은 맨 앞자리에 앉으셨고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업은 채로 수업을 들었죠.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연필을 잡고 한글을 쓰는 모습이 꼭 옛날 한국의 야학 풍경 같았다고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전통 의술을 기록하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셨죠. 이 약초는 독이 있어서 끓일 때 조심해야 해 하시면서 꼼꼼히 기록하시는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비가 와서 지붕이 새도 우리는 우산을 쓰고 공부했어요. 교재가 부족해서 한 권의 책을 5명이 돌려가며 봐야 했고 연필이 부족해 짧은 연필을 나눠 써야 했죠.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도와가며 더 열심히 배웠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90세 할머니의 학구열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손주의 등에 엎여 오셨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셨죠. 내 손주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작은 성과를 이뤘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행에 가서 지장 대신 서명을 하게 됐을 때의 그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은행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약국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처방전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약사님이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글을 배우셨어요?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를 알게 됐거든요. 할아버지의 전통 의술 기록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과 사용법을 한글로 꼼꼼히 기록했죠. 김 선생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현대 의학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네요.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글로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면서 우리는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젊은이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더 이상 도시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변 마을의 젊은이들이
우리 마을로 공부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있는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을의 변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케냐 교육부에서 조사단이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불과 2달 만에 마을의 문맹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한국 의료진들이 떠나기 전날 우리는 작은 발표회를 가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전통 의술책의 첫 장을 낭독하셨죠. 우리 마사이족의 지혜를 기록할 수 있게 해준 한글, 그리고 한국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통과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갔답니다.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6개월,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의 진료실이었죠. 예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했던 처방이 이제는 모두 한글로 꼼꼼하게 기록되었어요. 진료 기록부에는 환자의 증상부터 치료 경과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특히 말라리아 치료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전통 처방이 현대의학의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케냐의 여러 병원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이로비 대학교 의대에서도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 처방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서 약물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전통 의술이 한글로 기록되면서 젊은이들도 차근차근 의술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됐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약초는 에이즈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 하지만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해. 한글로 꼼꼼히 기록된 처방전 덕분에 실수 없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어느 날은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들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의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한글로 정리된 의술 기록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통 의술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치료법은 즉시 연구해볼 가치가 있네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통 의술을 현대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한글로 데이터베이스화했고 각 약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시작됐어요. 나이로비 대학의 교수님들도 참여하시면서 연구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됐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HIV 환자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 처방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약초요법이 에이즈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인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 소식은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환자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의료 관광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마을은 활기가 넘쳤어요. 환자들을 위한 숙소도 생기고 마을 주민들은 식당과 가게를 열었죠. 실업률이 높았던 우리 마을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에서 공부하던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전통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지혜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WHO는 우리 마을을 아프리카 전통의학의 혁신 모델로 선정했어요. 한글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은 우리도 몰랐죠. 특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글로 기록된 전통 의술 교재는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번역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한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바로 제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지식을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전통 의술을 세계에 알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여자가, 그것도 마사이족 여자가 의사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에겐 한글이라는 희망이 있었답니다. 여자가 의사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족 장로님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마사이족 역사상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더구나 저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세종대왕님은 여자들도 글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발전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꿈을 발표했어요.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접목해서 아프리카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요. 한글로 정리한 연구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진심을 전했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지지가 컸어요. 우리 딸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아미나가 꼭 성공해서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분들의 눈물 어린 응원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글로 시작해서 영어, 스와힐리어까지 세계 국어를 마스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훨씬 수월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였던 거예요. 마을 청년들도 저를 도와주었어요. 매일 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했죠. 휴대폰으로 나이로비 의대 입시 정보를 찾아보고 한글로 정리해서 서로 공유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전체가 저의 공부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농사일을 도와주셔서 제가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셨고, 젊은 엄마들은 번갈아가며 간식을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의 입시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만의 공부방도 만들었죠.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성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한글로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영어 단어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했거든요. 이런 학습법은 나중에 마사이식 의학 공부법이라고 불리며 다른 부족 학생들에게도 전파됐어요.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한글을 쓰실 때 사용하셨던 연필이었죠. 이 연필로 내 꿈을 이뤄라. 한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응원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으신 응원가를 한글로 적은 피켓을 들고 계셨죠. 우리의 자랑 아미나, 꼭 합격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어요. 합격 발표날, 우리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이로비 의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마사이족 최초의 여자 의대생이 된 거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부족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거야. 더욱 놀라운 건 저의 합격 소식이 케냐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한글로 시작된 마사이족 소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실렸어요. 다른 부족 여자아이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의대생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전통 의술과 현대 의학을 접목하는 연구는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지식을 세계와 나누는 꿈, 그리고 그 꿈은 곧 놀라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종대왕님의 한글이 아프리카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 울려 퍼진 제 목소리에 순간 모든 곳이 조용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연단에 선 첫 마사이족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물입니다. 5년 전 의대를 졸업하던 날 할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 떠올랐어요. 50년간 연구해오신 전통 의술을 한글로 기록한 노트였죠. 이제 내가 이 지혜를 세계와 나누렴. 그날의 할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열대병에 대한 전통 치료법, 항생제 내성을 피하는 자연 치료제 제조법 등 이 모든 것이 한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처방전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였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아프리카의 전통 의학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특히 우리가 한글로 기록하고 연구한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말라리아 치료법이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실렸고 HIV 환자를 위한 면역 강화 처방은 여러 나라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특허 계약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어요. 한글처럼
이 지식도 인류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놀라운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처럼 한글로 자국어를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말리, 수많은 부족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없어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지혜를 이제는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프리카 한글 연구소가 되었어요. 매달 수십 명의 교육자들이 찾아와 연수를 받아가죠. 연구소 입구에는 세종대왕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한글로 쓰신 글귀와 함께요. 문자는 인류를 위한 빛입니다. 작년에는 더 큰 영광이 찾아왔어요.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은 한글을 통한 우리의 의학, 혁신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전통 지식 보존과 현대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연구실에 나오셔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세요. 전 세계에서 온 의대생들이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러 오죠. 그들은 한글로 필기를 하면서 공부해요.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의학 공부 도구라고 말하면서요. 유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한국 대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야기하셨죠. 500년 전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 몰랐습니다. 곧이어 세계은행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아프리카 전역에 한글 의학 아카데미를 세우는 거예요.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이 만나는 곳, 그리고 한글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 곳. 저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네스코에서 우리 마을의 한글 교육 시스템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글로 시작된 아프리카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세종대왕님,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미나가 한글을 배우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이야기에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네요. 앞으로 아미나와 마사이족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